경기남부 역사가 들어오는 부분의 문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어쨌든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면 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처음에 개발과 어떤 투자, 주민을 위한 투자를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땅값이 오른 다음에 다시 지금 와서 이 예산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모습들은 3, 2,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고덕방송국에서 진보당 평택시 지역위원장 신미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고덕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한번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덕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방송국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방송국 대표님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고덕에서 이제 고덕 발전 협의회 이제 부회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체육회 활동, 그다음에 이제 자율방재단 활동까지 하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참교육 학부모회 평택지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삶에 대한 교육 정책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활동하고 싶은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걸 네. 다 지금 또 자녀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와, 네, 이게 잘 두 아이를 알겠습니다. 키우시면서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저기 특별히 좀 이제 같이 함께 인터뷰 해달라고 좀 모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같이 고덕발전협의회 활동도 하면서 저는 특별히 해창리 KTX 경기남부 역사 유치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 활동을 거의 시작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단은 같은 고덕 입주민으로서 네네. 고덕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또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네네. 한번 그냥 입주민의 시각으로 네네. 이제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 도시를 한번 스케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덕이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의 부푼 꿈을 안고 많은 젊은 부부들 그리고 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입주하시면서 많은 이제 아파트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기대와 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이 이제 개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안정적으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받길 바라면서 저는 이곳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 네. 이 지역에서 사전에 약속되었던 다양한 개발 문제들이 늦어지고 있죠. 뭐 시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북부 경찰서 그리고 이제 지금 해창리 역사 말씀하신 경기남부 역사까지도 이렇게 개발 지연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까지 이야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도시 개발에 관련된 책임자? 어떤 네네. 책임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고덕 신도시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 주체들이 LH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을 텐데 평택 주민들이 입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평택시가 LH가 관장하는 도시 개발의 어떤 영역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해서 개발 중심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 책임져질 수 있는 같이 곁들여지는 주민들의 인프라까지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졌다라면 보다 더 좋은 설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LH가 일단은 시행사기 때문에 네네. 개발 주체이기 때문에 LH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네네. 그거를 이제 시가 견제를 하고 네네. 잘 협조를 하면서 해야 된다. 아, 네네. 라고 문제를 말씀하신 이렇게 것 같은데. 딱딱 짚어서 네.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네. 일단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땐 꼭 이 기간을 넘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 이익으로만 가져가지지 않고, 네. 주민의 삶을 돌볼 수 있으면서도, 그런, 어쨌든 공기업들인 거잖아요. 네. 시는 공공기관인 거고요. 네, 주민을 위한 기관이고. 직접
여기 입주해서 살고 계시니까 네. 어떤 게 가장 그 힘드셨어요? 가장 힘든 거. 제가 말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일단 하나만. 세 개. 두 개 정도. 네네. 우선 저희 주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야기했던 건 이제 뭐 일단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좀 불편하죠 여기 이곳에서.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른 학교를 이렇게 지금 뭐 고덕에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 네. 효명고등학교도 다니고 있긴 한데 이제 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네, 이제 가려면 교통시설이 서정역 갔다가 그쵸. 2번씩 버스를 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네. 이제 중학교 딸은 그렇게 좀 다니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교통의 문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신도시 안에 이제 똑타는 똑버스는 잘 되고 지역 내선 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광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출퇴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서정역사와 지제역사를 벗어나서 평택 권내로 출근하시는 우리 많은 주민분들은 이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덕의 학군이 이제 뭐 송탄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들이 조금 확장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과밀학급의 문제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라고 좀 통틀어서 어려움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우리 유치원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공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도 와, 진짜 네, 또 어려움이 주부이셔서 많죠. 그런지 몰라도 진짜 네. 정말 세밀하게 아시네요. 네네.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부분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송탄까지 애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통학-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중학생이나 네. 고등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 유치원생을 여기서 송탄까지 그렇죠. 그 스타렉스에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게 네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 대기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좀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필수 영역의 교육임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네, 해결이 네. 안 됐나요? 그럼요. 아직은 너무나 턱없이 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덕엔 정말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주 성장에 그러니까요. 바람직한 인구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인프라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개발되고 있지 않은 이제 주민들 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관련한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체육회 이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하기에는 부지가 네.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도 나오고 레포츠 타운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 그 빈도나 시설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고덕동 체육회에서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종합운동장이 좋을지 레포츠 타운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을지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예. 그럼 이게 결국은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밀접하게 네네. 이제 수요조사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네네. 통로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링크 그래서- 주시면 저희가 이 아. 동영상 하단에 네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뭐 이충 레포츠 타운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네. 정말 고덕 그리고 또 고덕 행정타운과 이 주변을 이용할 많은 평택시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높은 양질의 그런 체육시설을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부분 놓고 제가 한번 평택시 LH 앞에서 한마디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종합운동장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뭐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은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뭐 대략 뭐 1,000억이든 네네. 뭐 500억이든 그 금액이 들어간다면 네네. 그에 준하는 등가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육 시설을 뭐 공원처럼 맞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네네. 한다고 해서 조감도에 1,000억짜리인데 맞아요.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대충 끝내면은 그건 네네.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여기서 왜냐면 분양가 자체가 워낙 고덕이 높게 고분양가로 이제 LH는 땅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에 준하는 이제 앵커 시설로 변모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시에서 예산을 또 지금 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발 주체가 해야 되거든요. 제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 주체가 만약에 시의 보조를 받더라도 개발 주체가 일정 상당 부분들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행정도 그렇고 시행사 LH에서도 좀 생각이 좀 없다. 네. 그럼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런 것도 좀 첨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배정받은 계획한 예산을 꼭 저희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다시 네.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발 이익을 이제 다시 네. 고덕에 환수해 달라.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 제가 또 모신 이유는 또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 뭐 출마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 네네. 왜냐면 왜 제가 특히 또 신미정 위원장님을 또 모시게 됐냐면 고덕에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에 아, 네. 그 아름다우신 사진이 아주 그냥 딱하니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시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그리고 되시기 전에 또 저희 염원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결국은 이렇게 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면 미리 좀 사전에 아셨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해창리 KTX 네. 경기남부 역사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이제 LH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결정된 부분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느냐라고 저희들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거의 그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를 한번 좀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덕 신도시에 가자 입주했던 주민들의 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교통의 이제 광역 버스와 뭐 이런 철도 체계들, 공급망의 체계도 있었고 최근에 예미지 아파트 분양할 때도 이 경기남부 역사가 이곳에 네, 타당성 용역하고 들어온다. 있다고. 예, 타당성 그래서 꼭 될 것처럼 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KTX 남부역사 부지 근처에 지식산업 센터들이 들어올 때도 이 많은 이제 기업에 있는 산업에 이제 투자하고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 경기남부 역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던 많이 했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는 이것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용으로는 쓰이고 있지만 실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두 번째 미뤄지고 다시 이루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은 과연 그리고 LH에서도 예산 투자를 처음에 하겠다라고 분명히 확정 지었던 영역인데도 이제 와서는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발뺌하는 이런 모습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네 서서히 이렇게 어떻게 좀 이런 기류들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를 가지고 또 이제 밖으로까지 출퇴근을 염원했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은.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러한 이유 있다, 이러한 이유 있다 이런 해명이 아니라 꼭 말로만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저는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라는 대안이 나와져야 저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 이렇게 좀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을 좀 다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공고를 하고 광고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 투자 유치를 했던 사람들도 그럼 같이 함께 외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맘 놓고 또 우리 평택이 좀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와 100% 싱크가 맞는데요. 네네. 혹시 그래도 이런 이제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진보당 차원에서 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신 그 식견으로 네네.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한마디로 LH에서 개발 이익금을 여기에 2, 3천억 원 정도를 네네. 쏟아붓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시 좀 생각해 놓은 점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고덕 신도시의 개발 초기에 약속했던
부분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큰 경기 남부 역사가 들어오는 부분의 문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어쨌든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면 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처음에 개발과 어떤 투자, 주민을 위한 투자를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땅값이 오른 다음에 다시 지금 와서 이 예산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모습들은 여타 사기업들과 다름없는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더하죠. 그렇죠. 사기 기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기 고덕 신도시에서 뭐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 개발이익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진보당에서는 그 공기업의 역할을 정말 LH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생긴 개발 이익들을 어떻게 주민에게 환원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이 개발 초기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가기 위한 LH의 약속 그리고 계획을 반드시 좀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공론화돼서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 평택이라는 곳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 남부의 지역 거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내서 공동의 그런 이제 소통, 공감을 좀 함께 이끌어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일단은 평택이 3개 시군으로 통합된 30주년이에요. 그래서 뭐 평택시, 평택읍, 그리고 송탄시. 저는 거기에 30주년의 이 역사 안에 고덕 신도시라는 역사가 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제 학군도 따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고덕 신도시는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을들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평택의 새로운 역사를 65만 인구로 만들어갈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의 통합 도시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우리 주민들도 평택시와 같이 하나로 융합되고 소통되고 공감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덕에 온 주민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평택에 와서 살길 너무 잘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평택시의 이제 그런 앞으로의 그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서 이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막연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택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시가 그러한 정책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예산을 검토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은 우리 그 시의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고덕이 또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못했던 것이 일자리가 많아서 삼성반도체 때문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됐을 때는 예산 투자도 많이 되고 이곳에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니 상가까지 활성화되고 이제 주거시설까지 활성화됐었지만 다시 좀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서 공장이 이제 재개가 중단됐을 때는 적어졌을 때는 상가도 지금 뭐 너무 공실률도 높고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고덕 신도시를 지나갈 때 보면 주요 거점의 상가들도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보기에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정말 주민 속의 삶 속에 들어간 우리의 생활이 어떤 뭐 이제 상권, 교육, 교통 여러 가지 일자리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껴지는 신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게 짧아가지고 다 말씀 못 드려서 네네. 다음번에 한번 특집으로 네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상가 공실에 대한 것도 진짜 이거 네네. 저희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맞습니다. 네네.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도 평택시가 조금 더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경제 개발 논리에만 맞춰서 뭐 시장 수요에만 맞춰서가 아니라 뭐 대공장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산업까지 유치가 돼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평택시가 되어서 주민의 삶이 곳곳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아직 이런 인터뷰가 어색하고 처음이라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좀 마음 많은 진심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과 항상 귀 기울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의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또 열심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앞으로 또 어떤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